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우리가 방송 시작하고 어제 처음으로 광고를 넣었잖아요. 예, 뭐 광고에 반응이 있던가요? 뭐 그건 모르겠고 그 광고하신 분 목소리가 좋다고 그런 평가는 있더라고요. 그 구진경 씨, 네네. 예, 우리 사부신데, 네. 그 방송 올라간 줄도 모르고 어제 저녁 때쯤 돼가지고 배경음악 뭐로 깔아주실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 예, 근데 참 뭐 차분하게 이렇게 잘하시는 거 보니까 네. 원래 이게 좀 이 신문방송학과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예. 근본이 있으신 분이네. 그러게요. 편집 1호기는 무슨 과입니까? 저는 저기 미생물학과입니다. 전혀 하든 근본 없네 진짜. 네. 그러는 여기는 무슨 과입니까? 저는 건축과. 그 전직을 막 토건을 막 강조를 하고. 네. 역시 근본 없기는 마찬가지네요. 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처음에 우리 맥도날드 앞에 엔딩을 맡았던 이서우 기자, 네. 그 다음에 지금 엔딩을 하고 있는 이혜영 기자, 그 다음에 오프닝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미지 기자는 목소리가 전부 다 좋다고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사실 저희가 제일 목소리 안 좋은 것 같아요. 아직도 변성기 중에 있는 그런. 자, 미치겠네 진짜. 자,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인사부터. 네, 경남 도민일보 이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편집 1호기 손주진입니다. 네, 저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반가운 소식입니까? 혹시 네. 뭐 월급이라도 올랐습니까? 아유, 예, 모르겠죠. 그 홍준표 도정 때 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던 교사 8명이 재판에 넘겨진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도청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한 게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 이래가지고 재판에 넘겨진 건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었죠? 그때?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맞았습니다. 어이구. 네, 기자회견 한번 했다고. 예, 좀 기자회견 한 번에 100만 원 예. 좀 세긴 세네요. 예,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는데 그나마 그래도 이게 공적인 이익을 위한 내용이라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유예를 한 건데요. 예. 뭐 선고유예가 뭐죠? 네네. 그 죄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에 일정 기간 형 선고를, 그러니까 유예를 하고 그 기간 내에 뭐 사고 없이 지내면 그냥 뭐 선고를 없던 일로 하던 거. 예, 그게 이제 선고유예가 되는 거고요. 어느 정도 뭐 선생님들이 잘못을 했다고 예.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거. 예, 선생님들이 잘못은 한 거 맞다라고 이제. 일단은 뭐 유예를 주긴 하지만 네. 일단은 뭐 그냥 가만히 계셨을 리는 없고 네네. 뭐 항소를 뭐 하셨네요. 예, 예. 그 항소 결과가 바로 어제 나왔는데요. 예. 교사 8명 전원 무죄. 예. 그 진짜 뭐 도청 앞에서 한번 그랬다고. 네. 100만 원 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당연한 결과가 나온 것 같네요. 네네. 예. 일단 재판부 그 판결 내용을 보면 기자회견이 교육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또 이들 주장이 사회의 공동이익에 반하지도 않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등 정치적 중립을 해치지도 않았고 기자회견이 뭐 교사 직무 수행에 그렇게 뭐 지장을 준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점을 들어서 무죄로 판결을 했습니다. 예. 네. 거의 1심 때 벌써 그냥 한 번에 그냥 이렇게 끝내야 될 이런 판단인 것 같은데 네. 내용을 보니까 재판부가 이렇게 공동이익을 반했다, 중립을 안 지켰다, 네. 그다음 직무수행에 지장을 줬다고 우기면 뭐 이것도 유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제 확실히 뭐 사회의 뭐 당시 분위기가 지금 분위기가 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무죄 근거들을 거꾸로 그냥 이거 다 유죄 근거로 갖다 붙여도 그렇게 재판을 해도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예. 네. 그나저나 이 지금 전교조가 이 지금 현재 법의 노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예, 예. 전교조 저희 참 한참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네. 또 이 또 전문 나오네. 어디든지 막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전문. 우리 한참 고등학교 때 그때 막 전교조가 막 생기면서 뭐 퇴직하시던 선생님들도 생기고 네.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지금 이게 그때 해가지고 한번 다시 뭐 정식 예. 교육
단체가 됐다. 지금 교육 노조가 됐다가 네. 지금은 이제 법의 노조가 됐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말에 아마 합법화가 됐었을 거고 2013년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 고용노동부가 법의 노조를 통보를 했죠. 예. 예. 그런데 이렇게 뭐 법의 노조가 된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정교조 조합 규정 중에 해직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 고치라고 했는데 이를 이제 고치지 않은 거죠. 네. 예. 아니 근데 네. 이게 정교조 활동을 하다가 네. 뭐 자기 그냥 뭐 그만둔 것도 아니고 해직을 당한 사람인데 예, 예. 해직 당한 사람이 그 숫자가 그렇게 많은데 네. 그분들을 이렇게 조합원을 제외를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게? 그렇죠. 그게 좀 예.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 없는데 그걸 안 고쳤다고 너희는 이제 법의 노조다라고 통보를 했고 정교조가 바로 취소 소송을 했는데 2016년도에 패소가 되면서 법의 노조로 남게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 지금 네. 뭐 이렇게 정권이 바뀌었는데 네. 뭐 정교조가 다시 이렇게 합법화가 안 되나요, 이게? 이게 대선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정교조도 청와대에서 직권으로 이거는 합법화를 해라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아직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입장만 계속 반복을 하고 있고 아직 현재까지는 법의 노조입니다. 뭐 앞서 말했듯이 이렇게 좀 사회적인 분위기가 또 이렇게 좀 바뀌었으니까 네. 뭐 법원에서도 그걸 좀 생각하셔가지고 좀 이 문제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빨리 예. 좀 처리했으면 좋겠네요. 예, 선생님들 힘내십시오. 예. 우리 장인어른도 쌤인데. 9월 6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창원 성산아톨 대극장에서 삼색 재즈 콘서트가 열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흥얼거릴 수 있는 가요와 팝의 명곡들이 재즈를 만나 새로운 음악으로 태어납니다. 재즈 비평가이자 공연 기획자인 김현준 씨의 진행 및 해설 속에 보컬의 친근함, 관악의 풍성함, 현악의 우아함, 세 가지 재즈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공연입니다. 본 공연은 창원 시민을 위해 무료로 진행됩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삼색 재즈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는 경남도민일보 구진경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어제 마산 합성동 그 창원 시립 여성청소년 전용 쉼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지역에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그 주민 반대 사례가 더 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 얘기를 더 하겠다고 예고를 했었거든요. 예. 예고한 대로. 예.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몇 가지 쟁점이 이제 눈에 띄는데 네. 먼저 이제 진주 쪽에 이 동물 화장장에 관련돼 가지고 아, 설치 갈등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최근에 진주 대곡면에서 주민 집회가 있었거든요. 네네. 뭐 있었는데 이제 동물 화장장 업자가 처음에 이제 시설 설치 신청을 예. 진주시에 했는데 진주시가 이거를 돌려보냈고 예. 뭐 이에 대해서 이제 이 화장장을 만들려고 하는 업자가 네. 다시 진주시에다가 행정소송을 하니까 네. 이 소식을 들은 이제 이 대곡면 주민들이 이제 반대 집회를 한 맞습니다. 거죠. 예. 그렇고 이제 그 소식이 하나 있고 또 다른 갈등은 뭐가 있죠? 그다음에 좀 이제 저쪽 들어가서 이제 함양군에 네.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 건립 사업에 관한 이제 또 문제가 있는데 네네. 그 함양읍 신관리에 예.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 건립 허가를 신청했는데 또 이제 이 소식을 뒤에 접한 이제 주민들이 또 다시 이제 나와가지고 들고 일었었죠. 그렇죠.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조차 몰랐다.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함양군 입장이 따로 나온 게 있나요? 그 업자가 네. 이 군 쪽에 이렇게 군 행정을 좀 거치지 않고 네. 바로 산업부 쪽에 허가를 신청해가지고 네. 발생한 이제 오해이며 네. 오해라고 하고 그다음에 군민이 반대라면 함양군 쪽에서도 뭐 이거는 반대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일단 그렇게 밝혀놓은 거고 어제 청소년 전용 쉼터와는 각각 또 결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내용들이 보면은 먼저 그럼 동물 화장장 문제부터 한번 짚어볼 건데요.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화장장은 좀 대표적인 혐오 시설 가운데 하나잖아요. 예. 이룩이 생각은 어떠신지? 제 생각에는 물론 뭐 이렇게 뭐 화장장이 뭐 어딘가에 생겨야 되겠죠. 생겨야 네. 되는데 근데 이제 점차 지금 우리나라 뭐
일단 동물을 떠나서 사람 같은 경우도 이제 점차 장례 문화가 이렇게 화장으로 바뀌고 그렇죠. 이렇게 뭐 낙골당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 뭐 화장장도 마찬가지고 낙골당도 마찬가지고 저는 뭐 화장장을 떠나서 낙골당 같은 경우도 뭐 혐오 시설이라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네. 뭐 낙골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뭐 멀리 저쪽에 있는 것보다 가까이 저는 집 근처에서 뭐 이거는 뭐 제가 일본을 뭐 칭찬하는 거 아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택가에 이렇게 묘지들이 많이 있는데 뭐 그 정도 수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뭐 낙골당 뭐 이렇게 가까이 해가지고 뭐 좀 돌아가신 분들 왔다 갔다 하면서 쉽게 이렇게 한번 뭐 들여다볼 수 있는 낙골당 정도는 네, 그런 거는 좀 괜찮다 보고 예. 뭐 물론 그렇게 또 따지면 그게 더 부설적으로 이렇게 화장장도 이렇게 되겠지만 네. 저도 사실 그 고양이를 지금 기르고 있거든요. 네. 기르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고양이를 아주 싫어해가지고 네. 고양이는 사실 만지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네. 하다 보니까 지금 한 3년이 다 돼가는데 네. 데리고 온 지 뭐 3년 정도 되니까 진짜 정이 많이 들어가지고 네. 뭐 옛날에 보면 뭐 고양이나 뭐 개 이렇게 안고 다니면서 어. 엄마 쭉쭉쭉쭉 하고 하는 걸 제가 억수로 진짜 눈꼴시를 했는데 네. 어느새 저도 모르게 고양이 보고 아빠한테 이리 와봐 이런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 네. 이렇게 참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정이 이렇게 들다 보니까 만약에 이 고양이가 죽었을 때 네. 이 그냥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진짜 뭐 어디 뭐 쓰레기 봉투에 담아가지고 뭐 버릴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동물 화장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도 생각됩니다. 어쨌든 반려동물 시장이 엄청 커지면서 이게 없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떤 시기가 되느냐의 문제지 분명히 필요한 시설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거는 어제 우리가 청소년 쉼터 때는 정말 그냥 과감하게 우리 동네 들어와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 화장장 문제 이런 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도시 내에 보면은 공원으로 지정을 해놓고 예. 그걸 이제 지정을 해서 공원으로 개발을 하면 되는데 개발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 그렇죠. 예. 도시 계획상으로 공원 지정을 했지만 정작 이제 예산이 없거나 해서 개발을 전혀 못한 채 이제 묶인 땅들이 제법 있는데 개인 소유주는 개발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자체에서는 그렇다고 개발을 풀어줄 수는 없으니까 도시 계획 전체상 그러면 뭐 서로 막 다 풀어줄 수밖에 없죠. 그럼 일정한 공원 면적이 나오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묶여 있는 땅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회적 문제가 돼서 감당 못하는 땅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서로 조정을 해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땅 주인도 조금 어느 정도 이득을 어느 정도 보고 시에서도 좀 이런 그 애매한 시설들을 예. 좀 넣고 하는 이런 것들이 조율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주변에 있는 이제 주민들이 또 반대를 많이 할 것 같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마을하고는 떨어져 있지만 그렇게 뭐 들어가는 차들이 마을을 지나간다 이러면 또 그 부분을 가지고 또 반대 입장을 막 이렇게 밝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당사자가 아니니까 저희도 네. 이거 뭐라고 중간에서 참 이야기가 복잡하긴 한데 근데 제 개인적인 뭐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일단 저도 뭐 지금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뭐 언제 이렇게 뭐 하늘나라 갈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일단 저는 과연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예, 고민이 되죠. 그 고민이 될 거예요. 네. 물론 뭐 그렇게 또 만약에 비용이 든다고 하면 이 주위에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장터가 없다 그렇게 하면 뭐 외부로 또 가야죠. 그렇게 되면 솔직히 봐서 요즘 반려동물 같은 경우 이렇게 시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만약에 그게 우리 지역에 없고 다른 지역에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면 경제적으로 좀 그런 것도 또 손실이 또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단순히 그러니까 이런 시설 하나만 딱 지어 놓는 거를 반개 일이는 당연히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그 주변에 뭐랄까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좋아할 수 있는 시설들 같이 아마 요즘 같은 에는 워낙 사람들이 또 똑똑한 사람도 많으니까 이렇게 화장터라고 해서 뭐 탁 주위에 막 드러나는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지하에 해가지고 겉으로 뭐 드러나지 않는다든지 그런 식으로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외관상으로는 그냥 보기에는 잘 이렇게 모를 수 있는 뭐 그래가지고 주변에 뭐 공원을 꾸민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서로 이렇게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어쨌든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은 아이디어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끊임없이 이제 그쵸. 소통을 하면서 어느 선까지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소통을 해야 돼요. 이게 되게 행정의 묘미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리고 예. 긴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진주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일단은 뭐 행정 쪽에서도 뭐 반려를 한 상황이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자치단체에서 그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사실 요 같은 경우에는 뭐 자치 뭐 단체에서 아니 그러니까 진주시에서 못한다 이렇게 한 거니까 네. 사실 이거는 뭐 업자와 뭐 행정 소송이니까 뭐 그렇죠. 사실은 뭐 방금 말씀하셔서 예. 그런데 김해 지역이 이제 이를테면 그런 예거든요. 김해는 지금 이제 추진을 하는데 그리고 예산도 받고 그러는데 이제 주민들이 반대해서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예. 예, 이제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이거는 맞아 그냥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아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함양군의 수소 연료 발전소는 다른 문제인데 보통 발전소, 송전탑 이런 거대한 에너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적은 외곽 지역으로 그냥 무슨 과정없이 툭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정작 에너지 소비는 대도시 중심이잖아요. 근데 위험한 발전 시설은 이제 모조리 외진 곳으로 이제 가는 경우가 많죠. 예, 물론 현실적으로 땅값 문제도 있고 뭐 사고가 생겼을 때 아무래도 인구가 거의 없는 쪽이 더 낫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당하는 지역 처지에서는 그냥 말도 안 되는 희생인 거예요. 네. 예. 그 예전에 우리가 밀양 송전탑 문제를 한참 집중적으로 보도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됐지만 결국 에너지 민주화 문제로 이렇게 그 주제가 향했거든요. 그렇죠. 에너지 민주화 참 이게 어려운 개념인데 네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특히 이렇게 외진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솔직히 뭐 송전탑이라든지 이런 설치를 이렇게 하면서 네. 또 특히 거기에 대해서 또 이분들이 받는 또 반대로 의료 혜택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또 반대로 이렇게 또 못 받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사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혜택은 혜택대로 못 받고 네. 뭐 그렇게 또 뭐 희생은 뭐 희생대로 희생대로 해야 네. 되니까 그래서 좀 반대가 또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복잡한 그 에너지 민주화 이러면 좀 복잡하긴 한데 뭐 이거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고 하니까 그건 둘째 치고 그러니까 한 그 사회 국가에서 전기를 넉넉하게 쓰자고 사회 구성원 한쪽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점을 일단 인식을 하자는 것이고 그러자면은 아주 길고 긴 사회적 합의 과정을 차근차근 거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번 함양에서도 다른 거는 다 제쳐두고 위험시설 건립이 결과에 어떻게 되든 간에 주민이 모르게 진행됐다라는 점이 예, 가장 큰 어떤 그 지역사회의 배신감을 안기는 부분이 되겠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일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되는 게 사회적 비용을 덜 들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업자나 정부의 관점이지 주민들에게는 진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청소 쉼터 문제는 네. 뭐 이런 거에 또 그러면 비교하면 예. 작아 보이기도 좀 심플하죠. 예. 하고. 예.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자기 처지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뭐는 큰 문제고 뭐는 작은 문제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쉼터 설치를 반대하겠다라면 뭐 담배, 연애, 뭐 집값 이런 거 말고 예. 좀 신선한 핑계를 창의적인 핑계를 좀 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그 뭐 어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밤에 살짝 가서 고려자기 같은 걸 묻어놓는다거나 예? 아니면 공룡 뼈다구를 묻어서 이렇게 아예 뭘 못 찍게 한다거나 예? 좀 그런 거면 내가 두 번, 세 번을 이렇게 고민하고 이해를 해보겠는데 그 담배, 연애, 집값 이런 건 조금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 다른 아이디어 없습니까? 그 뭐 다른 아이디어라기보다는 그냥 아예 대놓고 그냥 난 남자 여자 둘이 붙어 다니까 싫어. 싫어? 나 보기 싫어. 나는 솔로라 싫어. 이라서 딱 주지 않는. 뭐 그렇게 하든지. 예. 좀 그 막 둘러 핑계를 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어쨌든 그 주민 그 어떤 시설이 들어온 거에 대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혹시나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한 번만 더 정리를 하자면 예. 그
진주 지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동물 화장장 문제 이런 거는 언젠간 필요한 시설일지 모르겠지만 당장 그 지역도 그렇고 그 지자체도 그렇고 예. 아직은 그 받아들일 준비나 이런 사정이 안 된 만큼 일방적으로 진행될 일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 예. 그 다음에 그 함양 수소, 예. 예, 발전소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진짜 아예 시작부터 예. 무엇보다도 그 군과 국민들을 네. 건너뛰고 업자와 예. 정부가 예. 뭐 이를테면 검토를 시작했다라는 것 자체부터 예. 출발점부터 잘못됐고 특히나 이런 큰 사업, 큰 에너지 관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더 신중하고 더 지역 주민들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는 거.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수동은 뭐 적당히 알아서 알아서 좀 좋게 해서 그냥 해라. 배가 이거 아니 그 괜찮다 그 정도는. 그 정도는 뭐 네. 어차피 그 뭐 진짜 뭐 네. 이렇게 뭐 사람들이 거기서 뭐 진짜 뭐 전자파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사람끼리 어울려 사는 그러니까 건데. 그 옆에 그래봐야 뭐 거기 있는 건데 뭐 전자파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뭐 세슘이 방출되는 것도 아니고 방사능이 나오는 것도 아닐 텐데. 맞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손유진이었습니다. 예, 저는 이승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꾸 찬스 기자가 어디냐고 자꾸 문자가 와요. 오디오 맥도날드를 들을 수 있는 경남 도민일보 채널 구독 부탁하고요. 페이스북 맥도날드 페이지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맥도날드는 페이스북 페이지와 이메일 맥@idomin.com으로 소통합니다. 저는 경남 도민일보 이혜영입니다.